최근 맹활약 중인 이강인인데요. 워낙 폼이 좋고 아시안컵을 앞두고 있다 보니 다시금 한국 축구 레전드 중 한 명인 기라드, 기성용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기성용이 직접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이강인에 대해 얘기했었는데요. 이강인의 성장과 잠재력을 감탄하며 한국 축구 선수들이 유럽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전했습니다. 기성용은 이강인에게 자신감과 경기 운영에 필요한 성격적인 요소들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앙 미드필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 미드필더가 되려면 실력뿐만 아니라 성격과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발언했는데요. 기성용은 이강인이 발렌시아에서의 데뷔와 그의 성장을 언급하며 한국 선수들이 경기에서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유럽 리그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었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 이야기한 점과 더불어 다양한 이강인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이강인 선수 데뷔 때를 먼저 언급했는데요. 강인이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발렌시아에서 데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유스 시절 때 강인이가 어떻게 컸고 어떤 기량을 보여줬는지 보다는 저는 이것보다는 어쨌든 그 나이에 흥민이도 마찬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스페인이라는 무대에서 발렌시아잖아요. 이거는 정말 좋은 팀이잖아요. 발렌시아는 스페인 유스에서도 알아주는 명문팀이에요. 거기서 인정받고 대우받으며 데뷔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저는 외국에서 생활을 해서 더욱 와닿았어요. 정말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강인이의 플레이를 보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볼을 차는구나라는 거를 봤을 때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건 강인이의 플레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점점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느껴져요. 피지컬적인 부분이나 또 경기를 운영하는 부분이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빠르게 습득하고 성장하는 것 같아 놀라워요. 한번 이렇게 흡수해서 그거를 경기장에서 자기 것 만들고 성장하고 이게 정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어려운 건데 이렇게 단시간이 되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19살, 20살, 21살, 23 이렇게 25살 계속 변하거든요. 강인이가 딱 지금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저는 있었다고 봐요. 2001년생이니까 물론 본인의 노력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폭발력이나 그 다음에 드리블을 할 때 이제 결국에는 이 몸이 받쳐줘야 드리블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작년, 재작년, 작년 올해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강인이가 보고 있는 미드필더 중앙 포지션은 경쟁이 높고 수비, 중앙 미드필더로서는 기술적으로 뛰어나야 하고 스피드가 좋은 측면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필요해요. 미드필더는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수행하며 경기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미드필더는 중앙과 사이드에 유리한 시야를 가지고 있어 팀의 빌드업 및 수비에 기여해야 해요. 최근에는 수비적이면서도 공격적이고 영리한 미드필더들이 선호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역할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풀어나오는 것이 어렵고 점수를 받는 것도 무척이나 힘들다며 미드필더 역할의 중요성,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강인 선수가 중용받는 이유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볼간수와 탈압박이 가장 장점인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중용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기술적 우위와 적극적인 수비가담까지 있으니 정말 엘리케 감독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 슈퍼러브 축구 유튜버 팀이 발렌시아 훈련장에 방문하여 이강인을 유소년 때 가르쳤던 스승을 만났는데요. 이강인을 12세, 17세, 18세 때 가르쳤던 앙굴로 코치와 인터뷰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앙굴로 코치는 이강인은 항상 우상향으로 발전을 했어요. 12세 때 이미 또래들과 다르다는 것을 제 눈에는 보였어요. 나이에 비해 기술이 좋고 상대방을 쉽게 제치는 선수였어요. 그리고 나서 발전하며 진화했고 경험을 쌓아 성장하고 더 좋은 선수가 되었어요. 발렌시아 1군 선수감이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이 아카데미 훈련장에서의 데뷔골과 환상적인 활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라며 극찬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강인 선수는 천재 선수란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발렌시아 팀 내에서도 항상 나이가 2살 더 많은 형들 팀에서 경기를 항상 업해서 했으니까요.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전체 팀에서 유럽팀에서 스카웃하려고 난리법석을 떨었을 뿐 아니라 스페인 국대에서조차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려고 국적이민을 시켜려고 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스페인 축구를 씹어먹은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가 많거나 흔할까요? 강인 선수의 천재성, 잠재성은 많은 레전드들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등비등 선수였음 절대 외국인을 이민시키려고 안 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강인만한 선수는 20년간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레전드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이어 세계 축구사에 또 한 번의 역사를 쓸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이강인이 터치플레이 채널에서 고 유상철 감독님이랑 얘기한 게 있었는데
유럽 선수들은 기본기는 엉망인데 상대가 압박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판단 능력이 빠르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스페인 유수는 어릴 때 경기를 많이 뛰고 경기력 위주로 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스카우터들이 한국 선수들 평가할 때 기술이 좋고 빠르고 기본기도 훌륭한데 전술이해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강인이는 이를 갖추기 위해 외국에서 축구를 해야 한다고 강인이의 부모님들께 적극 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인이 같은 아이를 본 적이 없어서 방송 후에도 UBFC에서 따로 교육했었고 결국 10살 때 스페인행이 성사되면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U20 월드컵 4강 김은중 감독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옛날보다 기본기, 개인 능력이 훨씬 앞서고 있으나 특별하지 않은 것은 특징이 없다. 전술이해도 게임 운영 능력과 더불어 개인적 특징이 강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에서 게임 운영 능력, 전술이해도 등이 탁월했고 탈압박과 드리블이라는 개인 능력까지 좋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강인 선수의 연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축구대표팀 간판 수비수 김민재와 축구 신동 이강인이 각각 독일 축구리그 분데스리가와 프랑스 축구리그 리그앙에 속한 바이에르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었습니다. 이에 간판 공격수 손흥민, 이강인과 김민재의 연봉에 대해 관심이 뜨거운데요. 2021년을 기준으로 이강인은 주급 6,000파운드 약 889만 원에 연봉 31만 2,000파운드 약 4억 6,24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23년 여름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당시에는 연봉 등 계약 조건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적료는 약 2,200만 유로 약 313억 원에 달하며 그중 20%는 새로운 조항에 따라 이강인이 연봉 외 보너스 상여금로 약 50억 원을 수령한다고 전해졌었습니다. 김민재는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적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에서는 김민재의 연봉을 1,200만 유로 약 17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절친 쿠보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주급 5,452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희찬은 5천만 원 수준의 주급을 받다가 최근 재계약을 통해 1억 5만 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3억 1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 재계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약 56억 원의 연봉으로 주급으로 계산하면 약 1억 8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과 동일한 22세 선수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맨시티의 혼란인데요. 맨시티 경기에 60%를 출전할 경우 주급으로만 6억 4천만 원을 받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 협회 올해의 선수상, 올해의 팀 등 다양한 보너스 조항이 있어 실제 받는 금액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보다 어린 세계적인 유망주 중 한 명인 레알의 카마빈가는 주급 2억 3천만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잉글랜드의 희망이자 최고 유망주 벨링엄도 레알에서 3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찐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음바페 선수는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인데요. 주급이 무려 19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재계약을 하거나 레알 이적을 하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측받고 있습니다. 리그앙에서 그 다음 연봉이 높은 선수는 덴벨레로 주급 5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리카 에르난데스, 마르퀴뇨스, 밀란 슈크리니아르 등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강인은 리그앙에서 16번째로 가장 높은 연봉이라고 합니다.